예, 일본이 오늘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 정책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서조차 역사에 남을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베 정부는 당장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앵커 브리핑도 생략을 했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언론 인터뷰는 처음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국내 경제도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 부임을 하시자마자 대외 요인이 겹쳐버렸습니다. 예. 근데 물론 예상은 다 하고 있었다면서요, 정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로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징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준비를 해왔다고 해서 완전히 그거를 다 사전에 예방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쪽 마음이니까. 그리고 또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롱 리스트가 있었다니까 긴 리스트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목을 몇 개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상해서 리스트를 작성해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 쪽에서 건드린 것이 바로 그 리스트의 1, 2, 3위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오시기 전에. 네네. 그러면 매우 정확하게 예측은 하셨다는 얘기인데 정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지.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그동안 정부가 이걸 예측하고 뭔가 그다음 저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비하고 있나? 이런 불안감이 좀 있잖아요, 그죠?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안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상대국, 즉 일본과 이제 협상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하나가 대내 국내의 어떤 요소가 있을 텐데,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보다 자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게 투명하게 또 정부가 일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표현에 따르면 게임 시어리, 경기 이론에 따르면 사실 상대방한테 패를 다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거를 또 자세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또 일본과의 어떤 협상에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한도 내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겠고요. 이 일본의 제재 예상 품목을 저희들이 이렇게 추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간 산업이 있는 거고 또는 이제 미래의 성장 산업이 있을 거고 그것에 이제 기술적인 공정들이 쭉 있을 텐데 그 공정들마다 이제 특히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에서 특히 일본만이 공급할 수 있는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기술적인 일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그 리스트를 이제 마련을 했는데 그게 길게 보면 정말 1000개 품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짧게 보면 한 수십 개 품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품목들을 일본이 이번에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잘 1, 2, 3위를 예측을 하고 그것이 잘 맞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 대책을 예상하면서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롱리스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앞순위에 있는 특히 이제 국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면서 이제 준비를 할 것을 좀 부탁드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품목들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몇 달 준비한다고 해서 예컨대 대체 수입선이나 또는 국내 어떤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게 그렇게 쉬운 품목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그걸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좀 기업과 협의하면서 그 이제 준비 태세를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실 앞으로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기간 산업의 필수 소재 부품 장비를 좀 국산화할 수 있는 이런 산업 정책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피해를 입을 것이 뭐 명약관화해 보여서 예,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게 가장 아픈 품목을 단기적으로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을 골랐겠지만 예, 그것이 일본 기업에게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더 나아가서 이런 중요 산업의 밸류 체인 상으로 본다면 한국, 일본 기업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의 생산에 예. 중요한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예. 뭐 디램 그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의 두 개의 기업이 전 세계 생산량의 사실 70% 정도를 차지하고 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뭐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정도 타격이 있을 그래서 거고요. 여기저기서 이건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본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래서 이제 뭐 모르겠는데. 일본 정부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이런 방향을 이제 선회를 할 것이냐라고 예. 하는 포인트는 일본 국내의 여론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들이 예. 아마 좌우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위해서 차분하게 예. 원칙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측하기가 쉽진 않겠으나 예. 뭐 가장 좋은 경우라면 저 사람들이 참의원 선거 끝난 다음에 이 태도가 좀 누그러진다라는 것 그걸 예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희망컨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뭐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낙관적인 기대하에서만 준비하는 것은 그러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말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많은 경우에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응 조치 얘기를 오늘 정부에서 했는데 예. 그 상응 조치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잘 준비해 놨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 상응 조치는 말씀하지 못하시겠죠. 그 오늘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약간은 이제 조금 이렇게 강하게 표현이 됐을지 모르지만 예. 사실 이 일본의 조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7월 1일 날 정부가 이제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벗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응 조치의 하나로서 지금 뭐그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일본이 아니면 우리가 수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품목들이잖아요. 우리가 상응 조치를 한다면 그것이 똑같은 케이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쪽에 수출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만일에 규제를 하면 일본이 이건 정말 곤란한데 그런 품목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일본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본의 첫 번째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한다면 아마 일본은 다음 카드를 바로 꺼낼 겁니다. 그러겠죠. 이런 어떤 그 상승작용, 예, 에스컬레이션을 의도한 게 아마 일본 정부 아베 수상의 의도일 겁니다. 예, 저희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예.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를 검토를 했고요. 그런 위험 요소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부에서 상응 조치를 매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매우 확신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고요. 예, 뭐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저의 답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내년 도쿄올림픽 정도 때나 가야 뭐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길래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 안 사실은 그러길 뭐 바랍니다. 예. 아베 수상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치적 성공 이벤트가 사실 동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마무리일 예. 텐데 그렇게까지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예, 그건 실제로 지켜보도록 그런 하죠. 예상이 현실화되도록 저희들이 국제 공조 노력을 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만나 보셨을 텐데 예. 예를 들면 뭐 삼성이니 뭐니 다 만나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그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그 산케이 신문의 기사가 뜨자마자 예. 뭐 저희 내부 대책 준비를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5대 그룹의 부회장들께 연락을 드려서 전화 통화로 수시로 사실은 의견을 이제 교환을 했고 예. 그 중에서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직접 연락이 와서 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먼저? 만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제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듣고 소통하면서
같이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전했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할 것인데 다만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예. 우리 어떤 산업 구조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간 산업의 필수 소재 부품의 장비의 어떤 국산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노력도 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 통해서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거는 외교적인 의미를 담은 질문이시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뭐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런 어떤 선을 통해서 양국 간의 이해가 더 증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 아마 부분은 자칫 미묘한 답변으로 들릴 수도 있어서 예, 설명을- 그래서 예.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비서인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예. 그리고 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상황에서는. 예.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어차피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고 뭔가 끝을 예상을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일본에서는 특히 아베 수상은 오늘 직접 과거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또는 위안부 문제와 관해서 한국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좀 의외였는데요. 수상이 직접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했다라는 것을 직접 예. 표명한 것이 아닌가. 뭐 매우 격앙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 전략 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 협약이나 또는 가트 협약에 기초한 WTO 체제에 예. 위배되는 어떤 말씀을 아베 수상께서 직접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로서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물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2017년에 대선 전에 한 신문 칼럼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국내의 경제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예, 예, 만병통치약도 없고 정치적 메시아도 없다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혹시 그 생각이 지금도 그대로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5년, 10년 전의 생각을 거의 예.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2017년 저도 정말 전혀 기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 예. 제가 그때 문 대통령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님은 굉장히 운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운이 좋다는 것은 취임 첫 해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취임 첫 해에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을 겁니다. 예. 과거의 대통령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첫 해에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뭐 정말 뭐 뒷걸음치다가 뭐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그런 예상이 사실상 뭐 현실하고 거의 틀리지는 않은 것 예.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정말 일관성, 이 정부의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그런 어떤 정책의 묘를 살릴 예.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것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전략을 택한다고 했을 때 그 유연한 전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구조일 아니, 때가 뭐 많아요. 이미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저께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예. 대해서 사실 과거에는 뭐 마치 새로운 계획을 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담았지만 예. 이 정부의 5년간의 기조는 이미 전제가 돼 있는 거고요. 작년 말에 발표했던 올 년의 1년 정책 방향도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반기 6개월간의 경제 정책을 위해서 변화한 상황에 맞는 정책을 담으려고 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5년, 1년의 기조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단기 정책을 유연하게 시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 2017년에 진단을 내렸던 것에서 생각이 바뀌질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진단을 그렇게 내리고 나면 처방은 무엇일까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버리신 상황이 돼서 조금 더 지금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예를 예.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뭐 많은 논란이 되는 소득주도 성장에 예. 대해서 소득을 올리고 비용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높이고 낮추고 넓히는 소득 주도 성장에서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대하는 것이 소비의 증가겠죠. 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예. 그것이 투자를 늘리고 그리고 그것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다시 연결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 이 기조는 5년 동안 유지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 고리 중에서 하나가 굉장히 약화됐어요. 바로 소비의 증가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부분의 연결고리가 예. 약화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정부 정책의 핵심은 소비의 증가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부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예. 소득주도 성장의 전체 연결고리는 유지하면서 약화된 고리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예. 뭐 기업의 어떤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 이제 세액공제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효과의 많은 부분은 아마 대기업에게 기속이 될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특성에 비춰본다라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정책 수단이지만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뭐 당연히 또 경제학자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재정의 압박이 가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제 세액 공제 문제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정말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짤막하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년도에 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회가 예산의 총량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그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의 생산성을 올리는 쪽으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내린 중요한 지시 사항 중에 하나가 빨리 총량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어떤 사업 예산을 충실하게 선택하자라고 예. 했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한일 문제에서 나오는 소재 부품 장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짤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장기의 한국의 생산 능력, 소득을 늘리기 때문에 국가 부채 문제라고 하는 이런 재정 건전성의 우려를 낮추는 그런 예.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요. 예, 벌써요? 예. 몇 분 했죠, 제가? 우리 그렇습니까? 예. 시간 다 됐다고 얘기하네요. 예. 왜 여야 간에 경제 토론하기로 예, 했었잖아요. 예, 경제원택 토론회. 예. 예.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예. 여야가 국회에서 결정하시면 언제든지 따르겠습니다. 예. 불러만 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예. 거기 잘 돼서 나가면 뭐 다행이고요. 예.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예. 저희들이 자료 한번 마련하는 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만은 예. 이제 제가 손석희 사장님께 이 인터뷰에 첫 번째 인터뷰에 응하는 그런 특혜는 이제 오늘로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 인터뷰를 너무 이렇게 특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 다른 언론사에 불평이 많고요. 그런가요? 뭐 제가 공정하게 해야 할 그런 책무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아니 이거 무슨 출연 거부부터 하고 가시네요. 뭐 다른 언론사들도 공평하게. 알았습니다. 예. 토론이니까 토론은 나오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